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늘 오후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만인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 이 사건을 촉발시킨 당사자인데 계속 지금 모르쇠로 방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유가족들이 폭행 직후에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이야기까지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요. 먼저 오늘 출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경찰에 출두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 이번에 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입니다. 김병권, 김영기 씨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저렇게 정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예, 지금 입에 보면 상처가 있는데 네. 저게 지금 자기도 맞았다 이렇게 쌍방폭행이다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오늘 저렇게 정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예. 처음에 이제 후문으로, 경찰서 후문으로 들어갔다가 예. 이제 다시 이제 정문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취재진을 피해서 일부러 도망간 게 아니냐, 따돌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담당 변호사 김종보 변호사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후문으로 애시당초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 뒤쪽에 주차를 하고 정문으로 들어가려는데 이제 이 장면이네요. 모습입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찍은 장면인데 지금 후문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네, 장면입니다. 후문으로 들어가려는 예, 모습인데요. 지금 아마 카메라 취재진을 좀 의식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들어갔다가 지금 다시 나와서 정문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예. 취재진을 일부러 따돌린 게 아니냐 그랬었는데 이 변호사 말로는 그렇습니다. 그 후문에 뒤쪽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정문으로 가려는데 이제 방송사 카메라 한 대가 저희 예. 채널A 촬영 기자가 이제 다가서니까 당황해서 경찰과 함께 후문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다. 예. 그래서 다시 정문으로 들어간 거지 뭐 따돌리거나 그럴 그건 의도는 아니다. 없었다. 이러고 예. 해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국민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아니 왜 지금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에 새벽 5시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네네. 왜 가해자들은 사흘 뒤에야 나타나서 저렇게 좀 이해가 안 된다. 왜 빨리 경찰이 수사를 안 한 거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건이 터진 이후 사흘이 지난 거죠. 그렇죠. 사고가 있었던 날짜가 수요일, 지난 17일입니다. 그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아침 예. 18일에 출두를 해서 조사받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18일이 되자 오늘 늦게나 예. 아니면 또 그 다음 날 나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예.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왜 또 출석을 안 하냐 했더니 예. 오후에 출석을 하겠다라면서 예. 사흘이나 미뤘다가 이제 출석을 한 거고요. 사실 오늘 출석을 안 했다면 경찰에서는 강제 수사로 전환을 하겠다라고까지 입장을 밝혔었죠. 왜냐하면 워낙 명확한 피해자 조사도 다 끝난 상태였고 예. 뭐 지금 출석하지 않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강제 수사도 불사하겠다라고 예. 입장을 밝히자마자 오늘 이제 오후에 출석을 한 겁니다. 예, 한마디로 좀 위축된 상태로 오늘 이제 출석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자, 지금 궁금한 것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김현 의원이에요. 이번 사건이 김현 의원의 어떤 술자리 때문에 좀 빚어진 건데, 네. 김현 의원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을 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좀 나서서 상황 정리도 하고, 당시 상황이 어땠다 이렇게 경찰에 나와서 참고인으로서 진술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 사실 그 김현 의원과 대리기사의 말싸움에서 발단된 예. 지금 폭행 사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본인이 나는 관계 없다. 그리고 본인 때리지도 않았다. 뭐 이러면서 계속 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예. 자, 지금 영상을 보면은 사건 당일인데 폭행이 발생한 직후에 목격자가 찍은 영상입니다. 네네. 올 때까지 기다려요. 안 가요. 기다려요. 와요. 여기 오디오. 왜요? 사람을 안 이렇게 가요. 여럿이 때리면 이 시간에 안 되지. 나 안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뭐 자. 괜찮아. 나 지금 안 때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이 저렇게 얘기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안 때렸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걸 보면 누군가는 분명히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있다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이 사건과 이제 본인은 관련이 없다라는 걸 강조한 것 같은데요. 저도 가장 궁금한 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도의적으로 물론 사실관계 뭐 쌍방폭행이냐 일방폭행이냐 이런 것들 명확하게 가려져야겠지만은 어쨌든 도의적 책임은 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요. 지금 김의원 의원에 대해서 아니 만약에 어떤 육성으로가 어려우면 좀 사과문
같은 문서라도 보도자료를 내서 어쨌든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몸을 낮추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도리 아니냐고 했는데 그렇게 실제로 그 김현 의원한테 의사를 표시하는 의원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 김현 의원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화 인터뷰나 어떤 공식적인 인터뷰는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 대신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잘못이 없다. 일단 그 사과할 의사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사과할 의사가 없다? 네. 예, 아이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왜냐하면 잘못이 소식인데. 없기 때문이다. 이런 거고요. 예. 오늘 사실은 아마 김현 의원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의 오후 2시 반에 당 국회의원 또 모든 뭐 지역위원장들이 모두 모이는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추인하는 회의였는데 여기에도 본인이 가면 너무 또 갑자기 다른 쪽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쏠리니까 다만 이렇게 좀 조용히 있겠다 하고 오늘 회의는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라 최소한 사과문은 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비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나옵니다. 아니 지금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건을 단순히 지금 폭행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본인은 때리지 않았으니까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 일침을 날리는 지금 트위터가 또 있었죠. 아, 그래요? 예, 표창원 교수가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내용을 함께 보시죠.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폭행 사건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또 사건의 발단이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위치에 있는 서민, 즉 대리운전기사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서민들 위해 군림하고자 한다면 그건 갑질일 수밖에 없다. 라면서 또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의 성갑질, 그리고 김현 의원의 대리기사 상대 음주갑질. 뭐 이게 내용과 뭐 전체적으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갑질이라는 말은 똑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좀 행동과 말이 좀 지금 국민들이 바라볼 땐 실망스럽다. 이 부분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망을 넘어서 분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할 것 같아요. 김현 의원이 저렇게 폭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뭐가 나오지 않으면 참고인 신분으로라도 불러야 될 여론이긴 하지만 지금 김현 의원은 자기는 뭐 때리지도 않았고 거의 모른다는 식으로 빨면 부르기도 참 애매할 것 같은데 경찰이 어떤 법적인 해석을 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은 사실 이 배지라고 하죠. 이걸 달고 다니는 것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특권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갑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만큼 이 국회의원 배지의 비중이 무게감이 큰데요. 김현 의원의 지금 행보는 이런 아까 갑질 여부를 떠나서 이 배지의 무게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본인이 당시 상황을 다 봤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지금 유가족이 또 대리기사를 폭행했다. 이런 것도 목격자들이 지금 계속 증언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유가족들은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현 의원 정확한 사실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찰에 출석하든지 아니면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줘야 되는데 지금 나는 모르겠다. 지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들 분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김현 의원이 출석을 경찰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변호사한테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뭐 신분상의 예우를 해주는 거겠죠. 초창기에 불러서 조사를 하면 나중에 틀리면 불러서 또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뭐 결국에는 국회의원을 예우해주는 것 아니냐 경찰. 더군다나 지금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경찰을 총괄하는 경찰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더 몸을 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오늘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현 의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 의원은 다음 날 아침에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현 의원은 국회의원 권위를 내세우며 시민을 몰아세우더니 난 책임 없다며 비겁함을 보이는 무책임이 극치를 보였습니다. 지금 즉시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이장우 원내대변인의 이야기인데 저게 상대 당의 이야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이야기로 들리는 분들도 아마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남희 국회팀장이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사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사과할 의사가 없는데 사퇴할 의사가 과연 없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논란이 점차 거세지면은 떠밀려서 사퇴할 수도 있을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입니다. 예전에 이제 김현 의원이 그 국정원 그 관련 댓글 관련해서 특위가 있었는데 그때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반대해서 결국 특위위원으로 선정이 됐다가 나왔던 전례가 있는데요. 결국 지금은 아마도 사퇴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얼마나 논란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당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김현 의원이 나서지 않더라도 국회에서 보면 흔히들 사보임이라고 하죠. 위원회를 넣었다 뺐다를 자율자재로 합니다. 뭐 필요하면 넣었다 뺐다 하는데 지금 이 안전행정위원회는 아까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경찰과 직결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해관계가 맞는 곳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에서 좀 강제적으로라도 좀 사퇴를 해서 같은 위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당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돌아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이제 비대위원장 추인이 됐고요. 아마도 당이 좀 정리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김현 의원이 출간했던 책이 있습니다. 김현 25시 파란 수첩 이런 제목의 책인데요. 그중에 정치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발췌를 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사람이 바른 정책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와 의리를 지키며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정치라고 김현 의원이 규정을 했네요. 김현 의원, 지금 혹시 TV를 보고 계시다면 이 책을 꺼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인이 쓰신 책입니다. 폭행에 연루된 그 세월호 유가족들 경찰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가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 의리를 지킨다는 말이 조금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현장에 있었고 누구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이 발단이 됐는데 그 사람은 혼자 딱 빠져 있는 모습이 의리를 좀 지키지 않는 모습이 아닐까. 그러게요. 요새 의리가 대세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세월호 유가족들 폭행한 다음에 병원에서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했다 이런 내용을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간호사들의 주장이 나왔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최초의 치료를 받으러 갔던 곳에서 또다시 의사들에게 또 폭언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폭행 사고 이후에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의사를 불러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에 입원을 할 만한 정도의 상처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의사가 소견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 유족 쪽에서 이제 내 소속이 어딘지 아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유족이다 이거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소속을 아느냐. 그러면서 레지던트 말고 의사를 데려와라. 의사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계속 짜증나는 XX들 하면서 육두문자까지 섞어가면서 이제 의료진들에게 막말과 좀 속된 말로 하면 난동. 깽판을 놨다. 뭐 이런 진술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당시 그럼 지금 의사가 입원할 정도가 아니다. 종합병원에는 그 정도 상처 갖고는 입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실제 어느 정도로 다쳤다고 의사들 얘기하고 있나요? 일단 김영기 씨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가슴에 피가 조금 묻어 있기는 했었는데 그동 뭐 심각한 상처가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강외과 이제 전문의를 불러서 진찰을 받았는데 그 현장에서는 뭐 어떤 상처가 있거나 심각한 외상 또는 치료를 요하는 상태는 아니었다라고 의료진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술은 굉장히 많이 먹었다. 술 냄새가 많이 났다. 이런 의사들의 증언이 또 있었는데 처음에는 의사들 지금 김영기 씨 같은 경우에는 6개 이가 부러졌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그런 증거가 있었답니까? 어떻다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강외과 전문의가 봤는데 그 상태에서 병원에서는 별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고 소견까지 밝혔는데 자, 지금 보면, 화면을 보시면 지금 병원에서 왼쪽 사진은 병원에서 사진을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의 얼굴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가 6개가 부러졌다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나타난 두 번째 사진이었는데 자, 첫 번째 사진도 담배를 피는 장면에서도 보면은 상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게 폭행 사건 이후의 사진인데. 목격자들의 진술도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자, 목격자 진술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이빨 하나를 이렇게 붙잡고 얘기를 이제 해서 이빨 하나가 이빨을 이렇게 손에 쥐고 있어요. 아니 이빨 빠지지 않았어요. 안 빠졌어요. 입에 달려있는 그렇죠. 쥐고 나도 여기 다쳤다고 자기 이빨을 손에 쥐고 얘기했죠.
이빨이 그때 붙어 있었죠. 가지고 그 옆에 이빨하고는 조금 비교가 되게 약간 이렇게 돌출돼 있었죠. 아, 이빨이 조금 작습나 보다. 그 생각을 했죠. 내가 보기에 6개 부러질 정도면 굉장히 큰 중상인데, 그건 뭐 대화하고, 이 정도를 같이 찾아다니고 있는 것은 그렇게 뭐 많이 다쳤을 줄은 생각을 못 했죠. 내가 본 걸로는. 결론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에는 병원 메모에도 그랬어. 내용이 네. 나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찰과상과 타박상 정도의 흔적만 있었고 드레싱 치료, 그러니까 약을 바르는 정도, 소독하고 약을 바르는 정도의 작은 외상만 있었지 이빨이 6개가 부러진다는 거는 중상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야 되고 예. 그리고 피도 엄청 많이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 그런 정도의 상처는 병원 메모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고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도 그 정도의 외상은 아니었다. 이빨을 빠진 사람 정도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는 예. 않았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유가족 측, 지금 가해자로 알려진 유가족 측에서는 쌍방폭행을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찰에서는 이미 5개의 동영상을 확보해서 누가 가해자였는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자세히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경찰 측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날 밤 그 CCTV 화면을 예. 확인을 했고요. 예. 그리고 경찰에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5명의 휴대폰 동영상까지 확보를 예.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그 현장의 자료와 증언으로 볼 때 예. 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경찰 얘기죠, 이게? 예. 쌍방 폭행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든 자료 영상과 진술을 예. 확보했다라는 게 이제 경찰의 진술입니다. 그리고 예. 또 결정적으로 폭행 현장을 거의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지켜본 예. 바로 옆에 식당 종업원이 있습니다. 예. 이 종업원의 진술에 의하면 김병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맞는 건 보지 못했다. 즉, 김병권 위원장 팔에 지금 깁스하고 있죠. 네네. 예. 본인이 이제 맞아서 뭐 그랬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동영상을 보시면 팔이 왜 부러졌는지를 예. 알 수가 있을 것 자, 같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빨간 원이 쳐져 있는 데를 잘 네.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먹으로 때리면서 한 사람들이 몰고 구석으로 양쪽으로 막 네. 때리고 있는데요. 지금 끌고 일방적인 폭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발로 차오다가 아유 넘어졌네요. 차다가 넘어졌습니다. 예. 김병권 씨 모습인데요. 자, 저때 입은 상처가 아닐까 하는 게 지금 경찰의 추정인 거죠. 그렇죠. 저렇게 발로 차다가 미끄러져서 본인이 길바닥에 넘어지는 장면. 저거 보십시오. 아우.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술이 굉장히 취한 상태인 게 추측이 가능한 게요. 지금 예. 본인 몸을 주체를 못하고 있죠. 지금 중심을 잃고 발차기를 하다가 쓰러지고. 그러게요. 반복되는 장면인데 보시죠. 아유. 예. 예. 어쨌든 저렇게 자기가 넘어졌는데 맞아서 저렇게 다쳤다고 주장한다면 경찰이 반드시 그 부분을 진위를 가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찰이 저걸 진위를 제대로 못 가린다면 누군가는 폭행의 가해자로 또다시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 경찰 반드시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폭행당한 대리기사 상태도 궁금합니다. 지금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나요? 일단 이 대리기사 50대 이제 중년의 예. 남성인데 입원할 형편이 안 돼서 그냥 동네 정형외과에서 간단한 진찰을 받은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대리기사 이분은 지금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무래도 입원 치료를 받기는 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런데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이제 기자들에게 심경을 말했다고 그러겠네요. 합니다. 마음이 아프다 못해 찢어질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참 안타깝게 우리 국민 모두가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남희 기자. 네. 사실 12시다. 이게 골든타임 아닙니까? 대리기사들한테는? 가장 뭐 술을 마시고 예. 집에 돌아가는 그러니까 대리기사들을 많이 부르는 시간인데요. 그날 이 대리기사 이모 씨도 그 폭행이 발단이 됐을 때 30분 정도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겠다 이러면서 폭행 시비가 벌어졌던 겁니다. 예. 그러면서 카페에 올린 글에 따르면 그날 밤에 이제 콜 목적지는 그냥 안산 예. 이렇게만 돼 있었고요. 요금은 25,000원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30분 동안을 허비하면은 그 더 벌 수 있는 돈을 날아가는 셈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0분을 못 기다려서 30분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거다. 다른 콜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갑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예. 뭐 남자분들은 회사 생활하다 보면 대리운전 한 번쯤은 다 해보잖아요. 저도 해봤지만 대리기사님을 30분 이상 기다리게 하는 경우는
저도 해봤지만 그렇게는 좀 너무 심한 경우가 아닌가. 그러게요. 예. 기다리다가 화를 내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한다는 거는 보통 특권 의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렇게 술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본인이 정확히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진술만 갖고 이거를 뭔가 하기에는 그게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래서 김현 의원의 증언, 네. 김현 의원의 어떤 이번 사건을 밝혀줬으면 하는 바람, 그런 것들이 더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하나 새로 알려진 사실이 대리운전 기사들 사이에서는 여의도가 예. 기피 지역이래요. 기피 아, 여의도가요? 지역. 여의도가.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에 국회의사당이 있고 예. 국회의원 차량의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 지역이 이제 여의도인데 여의도의 대리 기사가 이제 갔다가 예. 이제 콜 받기 싫은 지역이 이제 여의도라는 말입니다. 당장 예. 아예 학원비가 없어서 일단 자존심 구기고 가기는 가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걸 요청한답니다. 대리기사에게 뭐 마음에 안 든다. 뭐 술 기운에 명함을 달라고 한답니다. 예. 근데 그 이유가 마음에 안 드니까 명함을 받아서 그 대리기사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예. 조치를 취한답니다. 그러면 당장 밥줄이 끊기는 거죠. 네. 대리기사 이제 출근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리기사들 사이에서는 여의도가 기피 지역이고 명함을 달라 그러는 게 제일 부담스러운 그 말과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의도에서 부르는 분들은 유독 저렇게 대리기사들을 홀대하거나 명함 달라 그런다든가 아니면 밥줄을 끊어버리는 예.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진짜 무서워. 네. 참 대리기사, 진짜 우리 사회에서 약자 중에 약자 아닙니까? 금쪽 같은 시간에 30분을 길바닥에 세워놓고 그리고 사과도 한마디 없이 또 내가 누군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고 폭행까지 한 사람들 어떻게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의 진상 명명백백히 밝혀서 관련자들 엄중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